수학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아이가 IQ가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부모님들이 안 믿으시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요즘 말고 의대 열풍 불기 전에 나왔던 자료, 서울대 아이들 평균 IQ 117, 120을 넘지 않는다 아시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우리 아이가 IQ가 높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저 아이비리그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에서 꼭 해야 되고, 아니면 네이처 논문을 쓰든가 필즈 메달을 따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1차 목표가 대학에 잘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너무 낮게 나와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한 명의 몫을 잘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니 꼭 IQ가 높아야지 사회생활 잘하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처럼 너무 IQ 높으면 오히려 좋은 데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오히려 IQ 검사 했는데 낮은 부분이 정말 이렇게 조금 낮은 부분, 낮은 역량이 발견됐다 하면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좀 능동적으로 아이와 찾아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런데 수리, 논리, 지능이 뭘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다고 레고 시킨다고 좋아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걸 검사 나온 아이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저는 대학 가는데 별로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수학에 좌절했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좌절을 왜 했을까요? 아이가 수학에 좌절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문제를 못 풀거나 뭐 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의 무리한 걸 했을 때 좌절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내가 지금 방정식 단원인데 방정식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방정식을 못하는구나, 방정식을 열심히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어제도 있었어요.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는데 아이가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 친구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못하네, 중학생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려워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거기서부터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고 수학에 좌절을 한다, 그 친구는 한번 저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려워할까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려워할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다 얘가 어디서부터 어려워하는 거지? 한번 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사칙 연산과 수세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이 아이는 사실은 이해 못하고 쌓여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이들도.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저기 곱하기 다시 하고 있고,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부모님의 가장 큰 서포트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아무리 잘해도 곱하기, 더하기부터 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집을 사줘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고 답변도 많이 했는데, 저는 확고해요. 문제집을 많이 사세요. 많이 사시고 문제집의 3분의 1만 푸는 겁니다. 문제집은요 3분의 1만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서가 있고 저기 심화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서도 보면 기본 문제부터 나름 심화 문제까지 있어요. 그럼 심화서도요 기본 문제부터 또 심화 문제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긴 이게 좀 더 많은 거, 이게 좀 더 많은 거죠. 저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지금부터 난 기본 개념을 공부할 거야. 나중에 심화 문제 풀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 문제는 풀면 되지. 여기 있는 심화 문제를 뭐하러 푸느냐. 저는 이런 주의예요. 심화 문제서를 샀어요. 근데 뭔가 이 강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심화 문제를 산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면
여기에 있는 쉬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기본서의 그 기본 문제를 풀고 오면 된다. 그러고 나면 사실 남는 거는 이 문제집은 절반만 푸는 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쉬운 건 패스,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푼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도 다 풀어야 돼. 이거는 오히려 저는 문제집의 이 포커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씩 진짜 매달려서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잘 안 되죠. 이걸 도와주는 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체크해서 너 왜 안 했어? 빨리 제대로. 이것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지만 더 좋은 건 이 문제는 얘한테 너무 쉬워. 이 문제는 얘한테 너무 어려워. 이 문제는 다 풀 필요 없어. 여기서 5개만 풀자. 이거는 그냥 넘겨.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뭔가 못하고 어떤 문제집을 풀면 좋으냐, 어떤 문제집, 어떤 학년 거를 풀면 좋으냐, 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 많이 풀면 좋죠. 근데 10권의 문제집 풀 때 10권 다 풀지 말고 10권의 문제집을 5분의 1씩만 푼 다음에 걔를 여러 번 보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답 노트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답 노트 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오답 노트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오답노트 죽어도 안 봐요. 근데 오답노트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은 막 그래도 오답노트 좋다니까 막 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속 오답노트 써라. 근데 왜 안 보냐? 근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문제집을 5번 풀어라. 근데 애가 만약 5번 푸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너무 푸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풀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차라리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쪼개가지고 풀게 해주는 게 더 맞지 않겠네라는 게 저는 주의거든요. 정리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양산품처럼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무난하고 가장 타겟층이 넓고 가장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 정말 나는 정말 우리한테 맞는 교육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정말 우리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 아이의 정말 수준과 이 마음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건 당신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메일 보내시면 제가 그걸 다 답해 드리는데 그 댓글 다시면 제가 어지간한 거 다 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이 수학 교육의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학원비 보내는 거를 조금만 한 달 쉬시고 차라리 그런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우리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주고 어떤 컨설팅을 받고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를 조금 이렇게 같이 짚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